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직렬통신과 병렬통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통신은 우리가 흔히들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고 병렬통신은 패러럴 통신이라고 하죠. 직렬통신은 데이터를 한 회선의 일렬로 한 줄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고 병렬통신은 여러 줄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바이트의 문자가 있다고 치면 그 문자, 예를 들면 뭐 문자 A라고 칩시다. 대문자 A를 전송한다고 치면 그 A를 바이너리로 변환해서 아스키 코드 값, A의 아스키 코드 값을 이제 바이너리로 변환해서 일렬로 이렇게 직렬 통신은 이제 A 대문자 A라고 A라는 문자가 있으면은 그 A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65죠. 65. 이제 아마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그 아실 거예요. 65고 이 65가 이제 데시멀이니까 10진수니까 바이너리 값으로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은 이진수로 변환하면 뭐죠? 계산기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계산기로 여기 이제 계산기 메뉴에 보면 뭐 프로그래머용 계산기가 있어요. 프로그래머 계산기 65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나오네요. 이렇게 헥사는 16진수는 41이고 데시멀 10진수는 65이고 이제 8진수는 101이고 바이너리는 0100001이네요. 이렇게 01000001 이렇게 되는 거죠. 01000001 이렇게 이제 얘가 지금 이제 바이너리죠. 이진수.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신, 컴퓨터는 디지털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아날로그 디지털 차이점을 했었죠. 아날로그는 연속된 신호이고 대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디지털은 0과 1로만 전송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0, 1 이렇게 바이너리로 이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직렬 통신은 이렇게 한 줄로 보내는 거예요. 얘를 이제 이 한 줄로 보낸다고 치면은 0이 먼저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0, 그 다음에 1이 들어가겠죠. 이 한 회선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0, 0, 0, 0, 0, 마지막에 1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송신 측이고 여기가 수신 측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시 정렬이 돼서 01000001이 들어가서 이것은 문자 A구나, 대문자 A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병렬은 패러럴이라고 그래요. 병렬은 패러럴이라고 그러는데 요 병렬은 이 선 자체가 시리얼 통신처럼 한 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제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딱 8개를 그렸어요.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메인보드나 내부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버스가 있으면 이 선 하나를 버스라고 하는데 8개의 버스가 있어요. 그럼 이 8개 버스를 8개 회선에 동시에 보내는 거죠. 0, 1, 0, 0,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보내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들어가겠죠.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0100 000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이제 받아서 이것도 문자로 대문자 A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봤을 때 구분이 되겠죠. 직렬통신은 한 회선에 일렬로 전송이 되는 거고, 병렬통신은 여러 회선에 동시에 보내는 것을 병렬통신이라고 한다. 이제 이 의미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 중에 이제 속도가 어떤 게 빠를까요? 당연히 이제 병렬통신이 빠르겠죠. 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직렬통신은 1차선이고 병렬통신은 차선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8차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도로의 차선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 속도 비교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는 병렬통신이 훨씬 빠르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병렬통신이 빠른 건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들이 쓰는, 우리가 쓰는 이제 직렬통신 있죠. 직렬통신, 시리얼통신. 대표적인 시리얼통신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어요. 시리얼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시리얼이라는 글자가 이제 시리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 통신 방식. 대표적인 시리얼 통신이 바로 그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거 없으면 이제 거의 뭐 안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죠. USB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라고 합니다. 이 시리얼이죠. 시리얼. 유니버설은 이제 뭐 일반적인 이런 뜻이겠죠. 일반적인 시리얼 버스다. 그래서 USB로 뭔가 이제 그 컴퓨터하고 다른 이제 기계 장치하고 연결할 때라든지 이럴 때 USB를 많이 사용을 하죠. USB 메모리 말고 이제 케이블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물론 메모리도 이제 USB 방식이고, 그 USB 규격이 바로 대표적인 시리얼 통신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옛날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그 뭐 프린터 같은 경우 이제 패러럴 포트를 써가지고 이제 연결을 했어요.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구멍 많이 뚫려진 그 케이블이 있었는데 무겁고, 그 케이블로 연결했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패러럴이 속도가 빠르고 병렬이 속도가 빠르고 직렬은 느리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이 조건은 뭐냐면은 매질의 종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많이 흔히들 이용하고 있는 USB하고 예전에 그 프린터에 사용했던 패러럴 케이블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USB가 훨씬 빠르죠.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은 이제 차선이 1차선이라 하더라도 1차선 차선이 작다 좁다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 좁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포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1차선인데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뭐 4차선인데 비포장도로예요. 그러면은 4차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1차선보다 빠른 건 아니겠죠. 도로의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더 느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병렬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른 건 아니다. 그 병렬의 회선 하나하나 자체가 이 회선의 하나의 매질과 이 직렬의 회선 하나의 매질이 이제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직렬보다는 병렬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속도는 그 매질의 종류가 같다고 했을 때 이제 병렬이 빠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볼 게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은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더 쌀까요? 이제 당연히 병렬이 당연히 비싸겠죠. 선이 더 많이 있어야 되니까. 직렬은 그냥 이 선 하나로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데, 보내는 순서대로 딱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얘는 병렬 같은 경우는 보내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병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보내는 거죠. 동시에 보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보낸다고 하는 게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번호가 1번, 2번, 3번 쭉 가서 이제 8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쭉 해서 8번까지 그대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여러 개 보내면은 이제 예를 들면 3번 차선에 데이터가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2번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도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각각의 이 지금 그 버스에 있는 회선에 있는 데이터가 각 데이터가 다른 순서로, 그러니까 1번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들어오는 순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있는 문자, 여기 순서가 바뀌어지면 문자 A가 되는 게 아니라 어머 문자가 되겠죠. 이상한 문자, 다른 내가 의도하지 않는 문자가 이제 결합의 순서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직렬은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결합하면 되는데 병렬은 들어온 순서가 이제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어떤 게 1번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온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배치를 재배치해 가지고 0100 0001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직렬보다는 더 이제 어떤 이런 순서를 재결합해 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도 많으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비싸져야 되지만 그것을 재결합할 수 있는 이제 장치들이 필요하니까 또 그런 것들도 복잡도가 증가되고 비싸지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병렬은 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게 뭐 있냐면 이제 거리를 수 있는데, 거리는 어떤 게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시리얼 통신이 직렬 통신이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병렬 통신이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잘 이제 이것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잘 이제 떠오르지는 않죠. 이제 이것은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직렬 통신이 훨씬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렬 통신이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원거리에 적합해요. 그 다음에 병렬 통신은 근거리에 적합합니다. 짧은 거리.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가 컴퓨터와 주변 기기나 컴퓨터 내부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 적합한 것은 병렬 통신인가 직렬 통신인가 이제 맞추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니까 병렬 통신이죠. 먼 거리는 직렬.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예전에 프린터들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주변 장치들 다 이제 병렬로 많이 연결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내부에 있는 장치들도 이제 하드디스크나 뭐 CD롬이나 주변 기기들과 연결도 메인보드하고 연결할 때 ID 케이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블을 쓰죠? 보통 이제 컴퓨터 관심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SATA라는 걸 써요. 이제 SATA, 이 SATA의 S가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시리얼 통신이고, 예전에는 이제 ID 케이블이란 것을 일반 이제 PC용이었을 때 ID 케이블을 많이 썼고, 이것은 다른 말로는 파타였어요. Parallel ATA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제 방식을. 그래서 그거 다 병렬 통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SATA를 쓰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제가 병렬이 더 빠르다 그랬는데 더 느려진 걸까요? 그게 아니죠. 조건을 아까 걸었을 때 매질의 종류가 같았을 때라는 조건을 걸었죠.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가 이제 예전에 썼던 ID에 비해서 파타에 비해서 지금 SATA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지금 스카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스, 스카시 이제 그 서버에서 쓰는 그런 방식들은 이제 더 빠른 병렬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인 이제 PC는 거의 대부분 내부는 이제 SATA 방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많이 나왔다는 문제, 컴퓨터와 주변 기기 또는 컴퓨터 내부의 짧은 거리에 적합한 통신 방식은 무엇이냐? 이제 답은 병렬인데 지금 거기하고 잘 안 맞죠, 이게. 이제 좀 전에 패러럴도 USB로 많이 바뀌어서 시리얼로 가는 것 같고, 내부에서도 이제 ID에서 SATA로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병렬이었던 것들이 직렬로 많이 가고 있어요. 단 메인보드 내부의 이제 버스, 실제 버스들, 그런 것들, 메인보드 내부의 버스들, 데이터 버스, 뭐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 이런 버스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버스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운영체제도 그렇고 그 CPU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32비트 운영체제, 뭐 64비트 운영체제, 뭐 이런 것들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병렬이죠. 그 32비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 버스가 32개 이상 있는 걸 말해요. 어드레스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직렬화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의 그 CPU나 메모리 간에 연결하는 그 버스들이나 것들을 컨트롤하는 이제 버스들, 이런 것들은 더 비트가, 그러니까 64비트에서 뭐 128비트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어서 직렬로 되기는 힘들죠.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에 것들은 이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차원에서 직렬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문제는 완벽히 맞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렇더라도 만약에 네트워크 관리사나 정보 처리 기사나 IT 관련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이론상 병렬 통신은 가까운 거리, 그 다음에 직렬 통신은 먼 거리에 적합하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렬은 왜 멀리 가고 병렬은 가까운 곳으로만 갈까요? 이제 가까운 곳으로만 가는 건 아니죠. 이제 병렬에 비해서 직렬이 훨씬 멀리 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오류일 때문에 그래요. 오류일. 다 날라가 버렸네. 다시 쓸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류일 때문에 그럽니다. 오류일. 에러. 그러니까 직렬 같은 경우는 선이 하나이고 병렬은 여러 개인데, 이렇게 여러 개인데 아까 말했듯이 꼭 8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 아스키 코드로 이제 문자 한 문자 1바이트를 표현하면 8비트니까 이렇게 이제 8개를 표현한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직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질의 종류가 같을 때라 그랬죠. 그럼 이 매질이 예를 들면 오류가 날 확률을 봅시다. 그럼 이 지금 선이 하나가 오류가 날 확률하고 선이 8개가 오류가 날 확률하고 어떤 게 더 오류가 많이 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이제 100번 보내면 한 번 걸로 오류가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선도 이 지금 병렬로 되어 있는 것도 병렬로 되어 있고, 직렬은 100번 보내면 한 번 오류가 나요. 이제 병렬은 얘도 지금 하나씩 봤을 때 이 1번 선도 100번 보내면 한 번 오류가 나고, 얘도 100번 보내면 한 번 오류가 나고, 얘도 100번 보내면 한 번씩 오류가 나죠. 그럼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다 더해져서 아까 같이 제가 이제 A라는 문자가 갔을 때 말했죠. 01000001이 와야지, 이게 다 각각 다른 데이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다 모여서 하나의 문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면, 오류가 이 8개 선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제 A라는 문자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러니까 7개가
7개는 잘 들어오고 1개는 안 들어왔을 때 7개가 잘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오류율이 이제 훨씬 멀리 가면 당연히 이제 선이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류가 더 많이 나겠죠. 당연하죠. 그럼 이 직렬은 이제 직렬이 오류가 날 확률보다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병렬이 이 8개 중에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 이제 못 쓰는 거니까 당연히 길게 가면 갈수록 오류가 많이 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근거리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렬은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쓸 수밖에 없고 직렬은 그에 반해서 멀리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병렬을 멀리 보내게끔 하려면 이제 이 매질의 종류가 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직렬보다 훨씬 비싼 이제 비용을 들여서 회선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거리상 직렬이 멀리 보낼 수 있고 병렬이 가까운 거리를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직렬과 병렬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직렬과 병렬. 직렬은 시리얼 버스라고 하고 병렬은 패러럴 버스라고 하고 먼저 속도는 어떤 게 빠르다 그랬나요? 네, 이제 속도는 병렬이 빠르다 그랬죠. 선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직렬은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가격은 역시 병렬이 가격이 비싸고 직렬이 가격이 싸죠. 그 다음에 또 거리, 마지막에 했던 거, 거리는 병렬이 가까운 거리, 낮은 거리, 그 다음에 직렬은 먼 거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뭐 복잡도라고 표현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복잡하냐? 그러면은 병렬이 더 복잡하겠죠. 당연히 선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합치고 뭐 나누고 이러려면은 이제 보낼 때는 그것을 나눠줘야 되고 받을 때는 그것을 다시 합쳐줘야 되니까 구성이 훨씬 복잡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병렬 통신 (parallel communica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직렬 통신인 것은 직렬 통신의 특징인 것은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1번 동시에 여러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동시에 여러 비트 병렬이죠. 동시에 보내니까. 그다음 전송 속도가 빠르다. 아까 전송 속도가 어떤 게 빠르다 그랬어요? 병렬이 빠르다 그랬죠. 같이 보내니까 차선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 회로의 구성이 단순하다. 금방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회로의 구성이 단순한 것은 직렬이 단순하다 그랬어요. 원거리 통신에는 부적합하다. 역시 이것은 병렬이 맞죠. 먼 거리에는 부적합하다 그랬죠. 왜 부적합하다 그랬죠? 먼 거리에는 에러율 때문에 오류 발생률이 직렬에 비해서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병렬이 부적합하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병렬 통신, 직렬 통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선 한 개로 보낸다, 아니면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낸다, 이것을 떠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유추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엔 좀 아쉬우니까 이제 뭐 아까 봤던 문자
우리가 이제 A라는 문자를 보내는, 전송하는 걸 잠깐 봤는데, 이것은 이제 뭐, 그 통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A라는 문자를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다 그랬죠. 아스키 코드를 사용해서 전송하게 되는데, 아스키 코드 값이 A라는 아스키 코드 값이 대문자 A는 65예요. 65에서 그 계산기로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여러분들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A라는 문자가 대문자 A는 65고 소문자 A는 97,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거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아스키 코드를.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부터 다 유추할 수는 없으니까 아스키 코드를 아까 만약에 이제 이 A라는 문자가 65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계산기로 아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는데, 만약에 65라는 사실을 이제 모른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글에다가 일단 아스키 코드 이렇게 검색하면 거의 나와요. 그리고 구글 대신에 저는 이제 엑셀을 한번 사용해서 아스키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엑셀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스키 코드. 이게 쉬워요. 아스키 코드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코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코드하고 이렇게 하면 65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굉장히 쉽죠. 아까 뭐 계산기에 헥사도 있었고, 16진수죠. 헥사는 16진수, 8진수, 2진수. 여기 이제 아스키 코드, 여기는 데시멀이니까 10진수 코드를 말해요. 전부 다 아스키 코드인데 16진수로는 16진수로 바꿔주는 거, 10진수로 16진수로 바꿔주는 함수가 이제 데시멀 투 바이너리라는 함수가 있어요. dec to bin. 요거 선택하시고 숫자를 옆에 있는 거 셀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셀을 안 찍으려면 이제 아까 이거 해줬던 걸 두 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여기 복잡하게 한다면, 여기는 그냥 합시다. 데시멀 2 하고 요거 찍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4, 1인가요 나왔죠. 바이너리 16진수니까 바이너리가 아니라 헥사로 해야죠. 헥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8진수는 데시멀 2, 8진수는 옥타브니까 요거 그 다음에 얘를 찍고 2진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65라는 숫자가 10진수 아스키 코드를 구하는 거, 코드라는 함수를 거쳐서 이렇게 한 번 더 거쳐서 왔는데, 바로 A라는 문자를 2진수로 바로 바꾸려면은 아까 코드를 프로그램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라는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바로 100 이렇게 되네요. 근데 지금 8진수인데, 아니 8진수가 아니라 8비트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숫자로 변환돼서 앞에 0이 이제 생략돼 버리네요. 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함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텍스트라고 붙이면 됩니다. 텍스트하고 자릿수가 8자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면 앞에 0이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스키 코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B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B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접 그 엑셀에서 이제 아스키 코드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엑셀이 업무 용도로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개발자들이 의외로 엑셀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가르치거나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보면 오히려 그 다른 그러니까 일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엑셀을 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엑셀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은 특히 그 함수나 변수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엑셀을 좀만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업무 효율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나머지 아스키 코드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얘는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했기 때문에 문자가 없어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건데 문자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거꾸로 아스키 코드를 문자로 변환해 줄 수도 있어요. 캐릭터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숫자는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가 되는데 문자는 자동 채우기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 채우기가 되네. 이건 이제 제 엑셀에서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엑셀은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거는 이게 자동 채우기를 아마 제가 예전에 이것을 등록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보면, 파일의 옵션에 보면, 고급에 보면, 이것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해가지고 아마, ABC, 이런 게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해보면 이게 안 되죠. ABC, ABC, ABC가 반복되죠. 이게 이제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쭉 되는데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쪽에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등록을 해줘야지 이제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또 편하게 이렇게 쭉 되죠.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등록은 이제 등록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거꾸로 65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65가 A라는 거 알았으니까 65, 66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쭉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건 거꾸로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문자 쓰고 여기에 대한 함수는 캐릭터라고 그랬죠. char 요 함수 이것을 문자로 65를 문자로 바꾸면 대문자 2가 되겠죠. 이것을 쭉 끄집으면 Z까지 쭉 나왔네요. 이렇게 이 문자를 이것을 등록을 하면 돼요. 아까 거기다가 이것을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이것은 지금 옆에 있는 셀을 함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완성해진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등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텍스트 상태여야지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텍스트 상태,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등록이 되는지. 등록은 자 파일 쭉 밑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에 고급에 들어가 보면 쭉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가보면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게 있죠. 뭐 썬데이 먼데이 가지고 요일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일 월화수목도 있고 일요일 월요일 뭐 이것도 이렇게 이제 숫자가 아닌 것들은 등록을 해 놓은 것들은 바로 이제 일요일 월요일 쭉 끄집으면 나머지가 채워넣기가 된다는 거죠. 자축인묘 신사오미도 있고 일월 뭐 한자도 있고 막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새 목록을 누르고 이제 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추가에 이제 목록 가져올 범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한 다음에 목록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져오기 해보면 가져와줘야 되는데 텍스트가 없는 셀은 무시되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무시되어 있다고 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도 텍스트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한 개도 지금 안 가져와졌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취소를 누르고 다시 돌아가서 요거 이제 되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쭉 끄집은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셀 다른 셀을 참조해 가지고 이런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에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글자 자체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이런 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옆에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쓰면 의미가 없죠. 지금 안 쓰려고. 이게 지금 Z까지 얼마 안 되니까 쭉 쓰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IT 전공자니까 한번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A부터 Z까지가 훨씬 많이 이렇게 뭐 몇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쓰기에는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부터 선택을 한 다음에 A부터 Z까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한번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우측 하단에 보면은 여기 그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메뉴가 하나 쭉 화살표가 보이는데 그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 값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값 붙여넣기.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맨 앞에 값이라고 있습니다. 값 선택하면 이게 이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다 그냥 값으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아까 들어가서 파일에 옵션에 고급에 내려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가서 새 목록 하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을 밑에서 목록 가져올 범위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쭉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 지정이 돼 있죠. 지정이 선택되어 있고 다시 클릭하면 가져오기 버튼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가져와지는지. 자, 가져오기 하면 A부터 쭉 해서 이렇게 가져와지죠. Z.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제가 추가한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엑셀을 설치하면 항상 이런 거부터 하는데 요거 이제 필요가 없죠. 지금 필요가 없고 아무 데서나 지금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여기 있나요? 여기 Z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되네요. 잘 되죠, 이제. 그리고, 뭐, 옆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A, B. 2개 정도만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A, B, C, D 이렇게 잘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스키 코드도 훨씬 쉽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큐주주에서, 이제 16진수, 8진수, 2진수, 10진수 아스키 코드표가 훨씬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것들을 활용하면 지금 네트워크 수업인지 엑셀 수업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제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엑셀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업무 효율이 훨씬 빨라질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동영상 강의만 계속 찍다 보니까 괴로워서 한번 뻘짓거리 해봤는데 가끔 가다가 또 다른 팁이 있으면 한 번씩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에는 이제 직렬통신과 병렬통신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